어렵나? 없을 거야. 저번에 수업 발산형 경계까지 하다가 맞췄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124쪽. 124쪽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가 판의 경계입니다. 알겠지? 판의 경계. 그래서 판의 경계는 세 가지 경계가 있는데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전 시간에 발산형 경계는 끝났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부터 갈게요. 자, 풀게 좀 되라. 자, 2번 이래가지고 아마 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렴형 경계다. 자, 수렴형 경계. 그때 선생님 적어줄 때 수렴형 경계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섭입형, 하나는 충돌형. 맞지?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충돌형이든 섭입형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수렴형 경계는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에요. 멘틀 대류가 하강. 저번에 우리 배웠던 발산형 경계와 구분해라.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 알았지? 멘틀 대류가 하강하다 보니까 판이 소멸합니다. 판이 소멸. 그때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섭입형하고 그 다음에 충돌형하고 이렇게 나눈다 그랬지만 이렇게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섭입형은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활동. 그럼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마그마가. 자, 근데 충돌형은 화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외워요. 화산이 거의 없다. 근데 화산이 거의 없다는 거는 화산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화산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화산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화산이 거의 없다는 소리는 일어나기는 일어난다는 소리다.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은요 섭입형에서 선발 지진부터 그 다음에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납니다. 선발부터 선발, 중발, 신발 이렇게 나눠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맞게. 그래서 선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충돌형은요 선발부터 해가지고 중발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알아둬라. 나중에 문제 풀 때 표시되겠지만 그래서 섭입형은 선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충돌형은 선발하고 중발 지진만 일어나고. 알았지?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앞쪽에서 적어줄 때 섭입형 중에 보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해양판과 이 대륙판이 섭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섭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요렇게 해양판이 옵니다. 해양판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대륙지각을 이렇게 만나요. 대륙지각을 만나면 여기가 지금 해양판이라 쓸 거고 여기를 지금 대륙판이라고 쓰면 밀도가 누가 크지?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지? 그럼 밀도가 큰 애가 요래 가지고 섭입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요런 식으로. 해양판이 섭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우리는 섭입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은 바다에 있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 섬을 그려야 되니까 조금 높이도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 특징을 갖다 하나씩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 봐라잉. 지금 요렇게 지금 요게 지금 해양판
여기 지금 대륙판, 해안판이 옵니다. 그래서 대륙판하고 부딪히면 해안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섭입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깊이 들어가지 않죠. 그럼 이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구.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 첫 번째 해구 나타납니다. 해구.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은요 마찰이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마찰. 맞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야. 그럼 이렇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지. 맞지? 마찰열에 의해서. 맞지? 그럼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각이 녹습니다. 그럼 지각이 부분적으로 용융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부분 용융이. 그럼 용융이 일어나면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돼요. 그럼 마그마가 생성돼서 올라가겠지? 그럼 올라가게 되면 뭐를 만들게 되냐면 화산섬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화산섬. 선생님 지금 단면으로 그래서 그렇지 칠판 뒤로 화산섬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골짜기도 칠판 뒤로 골짜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섬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열도. 너희들 열도 그러면 화산섬인 거 알지? 근데 앞에 호자가 왜 호자를 붙였냐면 이 호자가 활호자예요. 활호자. 그래서 이게 칠판 뒤쪽으로 활처럼 이렇게 섬이 나란하게 생깁니다. 알았지? 그래서 호상열도. 우리 일본이 열도야 대륙이야? 일본 대륙이야 섬이야? 섬이지 맞지? 일본 섬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일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왜? 우리나라에 붙어 있다가 걔가 떨어져 나가서 동해가 생긴 거예요. 동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만 봐도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호상열도.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맞지? 이동을 하다 보면 대륙지가 쿵쿵 계속 쳐요. 그럼 계속 치면 기분 나쁘니까 뿔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습곡산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미평, 해양판과 대륙판에서 만나는 지형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해구, 두 번째 호상열도, 세 번째 습곡산맥.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마찰이 되게 심하다 그랬단 말이야.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요거 우리 화산이라고 얘기해줘도 되거든. 그래서 화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맞지? 그 다음에 이 마찰이 심한 요 부분을 갖다가 어떤 과학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과학자 이름을 붙여서 베니오프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니오프데. 그래서 요 부분이 베니오프데다 보니까 해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럼 여기는 천발이지. 그 다음에 중발이지. 그 다음에 여기 신발이지. 맞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지진이 천발부터 해가지고 신발까지 다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빨간 것은 뭐를 나타낸 거냐면 거기서 나타나는 활동을 갖다가 선생님이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전 세계에서 여기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일본 해구 요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지? 일본 해구.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 요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지역도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평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해양판이 서비판인 경우가 있어요. 해양판.
그러면 한 개의 해양판이 요래 가지고 있을 거고, 요쪽에도 지금 이제 다 해양판이 요렇게 있을 거야. 요렇게 있는데, 선생님 해양판이면 밀도가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덩치가 틀린 거야. 예를 들어서 요쪽에 보면 필리핀판이야. 필리핀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태평양판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둘 다 해양판이지만 필리핀판에 대해서 태평양판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쪽이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섭입해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면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고, 그럼 또 봐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해구입니다. 해구. 나타난 지형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는 베네오프대가 이쪽으로 지금 발달하겠지만, 베네오프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마찰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용융이 돼. 마그마가 용융돼서 화산섬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섬이 나타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소상열도 나타납니다. 소상열도.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는 요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석곡산맥. 알았지? 자, 석곡산맥은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 봐.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지형으로 얘기하면 요 두 개가 나타나요. 요 두 개.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요. 선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발부터 해가지고 신발까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 이 호상열도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여기서 화산도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지만, 자, 요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또 어디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리아나 해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리아나. 마리아나 해구. 너희들 이거 보면 얘가 지금 현재상 얘 만약에 보자. 얘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힘을 가할 거고, 얘 같은 경우 이쪽으로 힘을 가할 거거든. 우리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을 뭐라 그러지? 혹시 아나? 양쪽에서 미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행압력이라고 해요. 행압. 저기서도 마찬가지. 저 그림에서도.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적을까? 뭐 적을 거냐면 행압력 작용합니다. 행압력 알겠지? 그래서 행압력이 작용하면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역단층 그리고 습곡산맥. 요거 하나 더 적어놓자. 행압력, 그 다음에 습곡산맥. 그거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행압력이 어떤 힘이에요? 그러면 위에다가 화살표를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서 미는 힘.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을 갖다 우리는 행압력이라 하고, 요거의 이름이 뭐야? 그러면 요거 이름이 바로 행압력인 것 같아요. 행압력.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잠깐만 노트를요 전 시간 걸로 돌려보세요. 전 시간에 발사형 경계 잠깐만 봐요. 전 시간에 발사형 경계에서 혹시 여기 첫 줄에 멘털 대류 상승 이렇게 돼 있지?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니? 새로운 지각 형성 돼 있나? 그럼 새로운 지각 형성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좀 적어요. 장력이라고 적어라. 장력.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단층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정단층. 밑에 적혀져 있나? 장력. 장력 해가지고 정단층 적혀져 있어. 소리.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 그 다음에 지금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외울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요. 다음 이제 충돌형 갑니다. 충돌형. 충돌형. 자, 우리 충돌형은 누가 부딪히는 거냐면 대륙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 자, 그러면 자 봐. 너희들 대륙판은요. 제일 위에 일단 대륙이 있을 거잖아. 지각에. 그럼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부딪혔어. 근데 이 밑에 비교하면 밀도가 이 밑에가 클까 대륙이 클까? 밑에가 크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 크다. 알겠지? 그럼 대륙은 제일 겉부분에 있는데 얘들이 서로 부딪혔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알겠지?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면 위로 솟아올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충돌형은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도 대륙판이다. 요거도 대륙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서 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습곡산맥 나타납니다. 습곡산맥. 당연히 얘들도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해관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양쪽에서 미니까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건데 이쪽은요 일단은 진원의 깊이가 얕을 거예요. 맞지? 대륙 쪽이니까. 그래서 선발 지진부터 중발까지만 일어납니다. 중발 지진. 여기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잖아요? 그래서 중발 지진, 계속성 강조한다. 중발 지진. 거기까지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산은요 지금 얘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기서 마찰에 의해서 잠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세요.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해라.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일어난다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요게 우리는 요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 하나만 더 그리고 다음 보존형 경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지금 너희들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 우리가 이 수렴형 경계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을 위에서 쳐다봤다. 위에서. 지금 우리 여기 측면에서 본 거잖아. 맞지? 요걸 갖다가 위에서 쳐다보면 자, 경계가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해구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해구다. 산의 경계 부분. 근데 너희들 위에서 쳐다보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해양판에서 잘 나타나겠니? 대륙판에서 잘 나타나겠니? 화산에 있는 지진. 위에서 쳐다보면 대륙판에서 잘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요게 막 화산 활동이나 안 그러면 뭐 지진 활동이나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으면 알아둬야 될 게 표시된 쪽이 대륙판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해양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은요 해양판이 지금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대륙판 쪽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다. 수렴의 경계. 책장 한번 봅시다. 자, 책의 124쪽에 자, 우리 그 표에 있는 거 수렴형 경계 동그라미 쓰세요.
자, 동그라미 쳤으면 수렴형 경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다. 하나는 섭입형, 하나는 충돌형.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섭입형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대륙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해양판의 출처 빈도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밑에 줄에 해구, 호상열도, 스코삼 줄치세요. 세 가지 지형 외워야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 해구입니다. 줄쳐라. 다음 그 밑에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므로 줄쳐라. 화산활동 활발 외워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대륙 쪽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화산활동이 여기 일어날 거 아니야. 대륙 쪽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쳐라. 선발부터 신발 지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양판과 해양판 동그라미처럼 해양판과 해양판 동그라미 쳤으면 오른쪽에서 읽어볼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 그러니까 아까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만나면 태평양판이 섭입해서 들어갑니다. 뒤에 줄쳐라. 해구와 호상열도. 해구와 호상열도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줄친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화산활동 일어납니다. 줄쳐라. 화산활동 활발. 그 밑에 줄쳐라. 선발부터 신발 지진. 외워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요 단원에서는. 그 다음 그 밑에 충돌형 동그라미 쳐서 자 대륙판과 대륙판 동그라미 쳐서 자 오른쪽에 보면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여 대규모 줄쳐라. 습곡산맥 형성. 습곡산맥 만들어진다고 외워야 되고 뒤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걸 줄쳐서 외워야 됩니다. 그 밑에 화산활동 거의 없음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천발부터 중발지진 거기까지 줄대로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외워서 본인 걸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파트는 잘 배우라 그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나온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설명할 때는 이거 단순적으로 다 암기돼 있다 하고 다른 거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 풀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고1 때 잘 배워놔야 돼. 너거 저기 뭐야 그 중학교 과학 때문에 3월 모의고사 걱정되지 맞지? 그래서 그때 잘해놔야 될 게 고2 되잖아. 너가 고2 되면 또 3월 모의고사 걱정된대. 왜냐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알겠지? 한 번씩. 자 그럼 세 번째 거 가자. 보존형 경계 3번. 자, 세 번째 경계인데, 자, 보존형 경계의 특징부터 먼저 알고 가자. 보존형 경계 보면, 요거는 판이 어긋난 겁니다. 판이 어긋나. 판이 어긋나다 보니까,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생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거,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이 생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화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산. 그럼 지금 딱 보니까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보존형 경계. 맞지? 아까 수렴형 중에서 충돌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다른 데는 화산활동 다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화산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 중에서도 어떤 지진만 일어나냐면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만. 자, 선생님 잠깐만 봐. 요거 이름 뭐예요? 아니, 이게 해구입니다. 이거 이름 뭐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난 해령이잖아. 해령. 해령. 그래서
해령이라 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마그마가 올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해령이잖아, 맞지? 다른 지역보다 높이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얕아. 여기는 깊이가 좁은데. 그래서 이 해령을 갖다가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저 산맥이라고 얘기했어. 주변보다 솟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판의 경계가 돼요. 발산의 경계니까 맞지? 그래서 발산의 경계로서 판의 경계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 그림을 위에서 쳐다볼게요. 위에서 쳐다보면 뭐만 보이냐면 요거하고 요거만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 칠판 뒤로 쫙 산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산맥이 쫙 있는데 요 상황을 위에서 딱 쳐다보면요 요거하고 요거만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만 그릴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일단 선생님 그림 그리고 따라 그려. 자, 봐.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는 게 요거를 그렸어. 요거. 요게 뭐냐면 요쪽 줄에 있는 거는 요쪽 정상. 딱.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그린 거는 요쪽 정상.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볼 줄 알겠지?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 그럼 너희들 봐라.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 뭐냐면 지진 중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요?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알겠니? 화산활동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화산활동 일어나지 맞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야. 근데 판이 이동하는 속력이 저번에 우리 앞바닥에서 봤다시피 판의 경계에서 화살표 방향도 봤지만 그게 숫자 적혀 있는 거 봤지 맞지? 그 숫자 적혀 있는 게 뭐라 그랬지? 판의 이동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판의 이동 속도가 다 같잖아. 다 틀리지 맞지? 그래서 이 해령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긋나서 틀리는 거죠. 틀립니다.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래 가지고 여기에 있던 해령이 어디로 이동을 해버렸냐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그리세요. 그림. 해령 부분이 어긋나가지고 저렇게 뒤틀려 버려 어긋난 거예요. 보존형 근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해령이고 이제 이쪽이 또 해령이고 이쪽이 해령이고 이런 상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라. 지금 요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멀어질 거 아니야. 판이 이렇게 이동하지. 요 밑에도 보면 판이 이렇게 이동하지. 근데 이제 해령이 끊어져서 여기로 갔지. 그럼 여기서 보면 또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지. 근데 보면요. 요 부분은 보면 위에 있는 놈하고 아래에 있는 놈하고 서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지각분이 일어나요. 당연히 요 밑에도 요쪽으로 가고 요쪽으로 가니까 요 밑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요 부분이 바로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럼 보존형 경계인데, 자,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변환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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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변환단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그러면 해령축과 수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해령축은 뭐야? 요게 지금 해령축이잖아. 이 해령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해령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 다음에 화산이 일어나는 데를 보면 여기 지금 화산 일어나잖아. 여기 지금 화산 일어나잖아. 해령이니까 맞지? 여기 지금 화산 일어나잖아. 근데 여기는 화산이 일어날 턱이 없지. 그래서 화산 활동은 없다. 화산 없다. 그 다음에 지진 중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가 해령이기 때문에 해령은 선생님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했었다. 알았지? 그럼 천발 지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진원 깊이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당연히 천발 지진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문제를. 저
여기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 부분이 유명한 데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 때 보면 요런 것들 튀어나온다. 요런 지점을 표시해. 요런 지점. 그럼 요런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느냐? 이런 지점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진이나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이쪽 부분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틀리게 되면 일반을 해. 요거가 지금 같은 판이에요. 같은 판. 다 일로 이동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것들이 함께 절로 움직이게 주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지진이나 이런 화산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틀린 말입니다. 알았지?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데는 반드시 요 사이야. 보조의 경계가. 알겠지? 그렇게만 우리가 가지면 되겠다. 됐습니다. 책 봅시다. 자, 책에 보존형 경계 동그라미처럼 보존형 경계.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볼게.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자, 해령이 끊어지면서 줄쳐라. 해령이 끊어지면서 그 밑에 줄쳐라. 수직으로 변한다는 청 발산. 해령이 끊어진다. 수직으로 변한다는 청 발산. 대표적인 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줄치고요. 화산 활동 없음 줄치세요. 그 다음에 천발 지진 줄치고요. 이렇게 줄쳤으면 너희들 그 플러스 강의 4번 잠깐만 볼래? 플러스 강의 4번. 자, 변환 단층 주변의 지각 변동. 그래서 그게 A, B, C, D, E, F까지 있는데 먼저 해령을 찾아봐라 그러면 A, B가 해령입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C, D가 해령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어디야? 그러면 BC다 그래야 됩니다. BC.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게 E 있는 위치하고 F 있는 위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자, 잘 봐.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좀 읽어볼게. A와 B 구간, C와 D 구간 해령이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 다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일어나지. 그 다음에 BC 구간 변환 단층이 나타납니다. 보존형 경계로서 지진,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EB 구간 눈으로 잘 보세요. EB 구간. 그 다음에 CF 구간 잘 보세요. 여기는 탄핵 경계가 아닙니다. 지진과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그림 잘 봐놔라. 동그라미 쳐놔라.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많이 나온다. 이 그림도 알겠지? 플러스 강에 있는 4번 그림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125쪽 갑니다. 125쪽. 자, 이거 화산.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화산에 대해서 필기해줬다. 지진하고 쌤하고 그냥 바로 봅니다. 자, 1번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자, 1번 지형 변화시킵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형 변화되고 기후도 변화되고 해일 발생할 수 있고 생태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과 인간의 환경적, 사회적, 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필요 없는 소리지. 그 밑에 화산활동에서 화산 동그라미 쳐봐. 자, 화산 동그라미 쳤을 때 그게 지금 피해 있지. 피해에 뭐만 우리가 좀 봐주고 갈 거냐면 점 세 번째에 화산 쇠설물 중에서도 그 밑에 줄쳐라. 화산재. 그때 선생님 필기해줬을 때도 화산재만 필기해줬다. 알겠지? 화산재 뒤로 줄쳐라. 햇빛을 가려. 뒤에 평균 기온 낮춘다. 그거만 줄 때로는 되겠다. 그 다음에 이온 그래가지고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하고 상관없어요.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유용한 광물 자원도 얻을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독특한 지형, 온천, 관광 자원 활용할 수 있다. 뭐 필요 없는 소리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지진 갑니다. 지진. 자, 지진이 뭐야? 그러면 지층에 누적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하면서 진동해서 일어나는 게 지진이야. 지진의 피해, 뭐 도로, 건물, 교량 다 부서진다. 산사태 일어난다. 재산 피해 일어난다. 가스관에 의해서 가스가 누출된다.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이온 그래서 지인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내부 물질 연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도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5번, 6번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성규야 너 3년 잔대 그래가지고 자다 일하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아무도 이게 안 깨워준다 학교에서. 내가 깨워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그냥 3년 자면 된다. 3년 자고 졸업하면 된다. 다 했지? 쌤 다 불러줄게. 채점해라. 자 1번에 1번 니은, 2번에 기역, 3번에 디귿, 그 다음 5번에 1번 마, 2번에 가파, 3번에 나다라, 그 다음 6번에 기역 하강, 니은에 기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전 세계 판 경계 판론의 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도 보이나? 지도 왕별표 쳐라. 너희들 나중에 이 지도, 책에 나와 있는 지도 있지? 왕별표 쳐라. 그 왕별표 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만큼은 우리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 하나도 못 풉니다. 이 페이지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나눠줬던 요 종이 있지 맞지? 종이에다가 자 지금 126쪽하고 비교했을 때 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세요. 먼저 A 부분 있지? A 부분 찾아가지고 아프리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좀 쳐라. 아프리카 있는 부분 동그라미 쳤나? 그럼 거기에다가 글씨 작게 찍습니다. 뭐라고 정리하면 자 첫 번째 그 지금 A 지역 위치 이름 알아야 됩니다. 이 위치가 동아프리카 열국대예요. 알았지? 동아프리카 열국대라는 걸 갖다가 그걸 알고 걔의 뭐에 대해서 너희들이 외우고 있어야 문제 푸냐면 자 첫 번째 발산형. 글자 작게 적으라. 적어서 되게 많다. 발산형. 발산형이라는 소리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장력. 지금 화살표 방향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형태이 맞죠. 장력이면 뭐가 나타나냐면 종단층이 나타나요. 종단층.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바닷물이 침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열곡대라는 게 나타납니다. 열곡대. 열곡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진이 무슨 지진 일어나냐면 천발 지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산활동 있습니다. 요걸 외워줘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그 다음에 우리 126쪽에 B 찾아라. B. B 찾아서 쌤 프린트에다가 B 부분을 동그라미 치세요. 자, B 부분 동그라미 쳤나? 그러고 나서 뭐를 갖다가 써야 되냐면 B 부분이 거기에 이름이 뭐야? B 부분? 히말라야 산맥이다. 히말라야 산맥. 그거 외워야 됩니다. 위치 알아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거기다가 적어야 될 게 수렴형인데 수렴형 중에서도 충돌
히말라야 산맥. 그럼 충돌형이면 뭐가 나타나는? 힘이 횡압력이 나타나지. 그럼 횡압력이면 양쪽에서 미는 힘이기 때문에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뭐다? 역단층. 그 다음에 스포. 이게 만들어져. 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지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지형은 당연히 습곡산맥이겠지. 그 다음에 외우고 있어야 될 게 지진이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지진은 천발부터 중발까지 다 일어납니다. 천발부터 중발까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산은 거의 없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했죠. 화산은 거의 없다. 자, 됐지? 자, 다시 126쪽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그 프린터에 C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C 부분. C 부분 동그라미 쳤으면 그 옆에다가 적습니다. C 부분의 이름이 어디야? 일본 해구예요. 일본 해구 맞지? 일본 해구. 자, 그래서 거기다가 수료명입니다. 수료명 중에서도 여기는 섭입형이에요. 섭입형. 수료명 중에서도 섭입형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 행압력이에요. 행압력이다 보니까 역단층, 그 다음에 습곡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형, 해구 나타나죠. 그 다음에 호상열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습곡산맥 나타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진은요 선발부터 해가지고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126쪽에 보면 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 부분 동그라미 주세요. 찾아서 지 부분. 거기가 보면 마리아나 해구 위치입니다. 지금 지 부분 표시했는데 알겠지?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거도 적자 수령입니다. 그거도 섭입형이고 섭입형.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도 행압력 받습니다. 그러면 역단층 이런 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 해구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호상열도 나타나죠. 근데 아까 쌤 수업할 때 습곡산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문제 틀린 겁니다. 알겠죠? 습곡산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요 선발부터 해가지고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산을 줍니다. 화산을 줍니다. 그 다음에 D 찾으세요. D 126쪽에 D D 우리 거기에 표시해라. D D가 보면 화살표가 아래 위로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그래서 아래 위로 화살표가 나타난다는 소리는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라.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는요. 변환단층. 변환단층. 그 다음에 지진은요. 선발 지진만 일어나요. 선발 지진.
다음에 고전형 경계는 파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 위치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위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시예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페루 칠레 해구 부분이다. 페루 칠레 해구 알겠지?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나스카판인 해양판하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남미판인 대륙판하고 부딪혔을 때 페루 칠레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수렴형입니다. 서비편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페루 칠레 해구 남미 있는데 거기 있잖아. 우리 기호로 쓰면 이